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오늘 관악구 상권 분석 두 번째로 서울대 입구역 상권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서울대 입구역 상권 뽀개기라고 또 정했고요. 오늘 날짜가 2020년 3월 24일 저녁 한 11시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녹음을 하는데 제가 낮에는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시간이 없어서 늘 밤에 찍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상권 뽀개기 출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빌려왔고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를 위한 그런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대 입구역 상권도 하나씩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악구 간내도부터 보시죠. 신림역 상권 뽀개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악구는 신림역 상권과 서울대 입구역 상권 그리고 사당역 상권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고요. 봉천역과 낙성대역 그리고 신대방역을 끼고 있고 난곡 사거리 미림여고 입구 사거리 이렇게 크게 상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악구의 면적은 29.56제곱미터이고 이 중에 상업지역은 1.32%를 차지하고 주거지역은 51.86%를 차지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20대, 30대 청년층 인구가 많은 곳이 관악구죠. 저희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인구는 50만 1957명. 그 중에서 주택수가 18만 7,969호, 26만 2,222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는 약 40%. 관악구의 직업과 직종을 볼 텐데요. 관악구 직종으로는 도소매업이 24.1%, 제조업이 4.0%, 전기가스 수도업이 0.2%, 건설업이 5.1%, 농림업 및 광업이 0.1%, 숙박 및 음식업점이 24.1%, 운수 창고 통신업이 1.2%, 금융 및 보험업이 0.7%, 임대업 및 서비스업이 19.5%, 기타가 21.0%인데요. 관악구에 맞게끔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그리고 임대업이 가장 많은 비율의 직종입니다. 다음은 직업을 찾아보겠는데요. 직업은 고위관리직이 2.6%, 전문직이 14.6%, 준전문직 기술공 농어업이 12.4%, 사무직이 많네요. 24.2%, 서비스 판매직이 22.4%, 기능직이 15.9%, 단순 노무직이 8.8%, 군인이 0.1%입니다. 이런 관악구에서도 서울시내 1등 상권을 자랑하는 서울대 입구역 상권, 주변을 보면 주변에 중앙동, 행운동, 낙성대동, 그 다음에 청룡동을 끼고 있는 서울대 입구역 상권인데요. 청룡동 인구가 28,789명, 중앙동 인구가 15,068명, 행운동 인구가 29,785명, 낙성대동 인구가 16,958명, 이렇게 주변 배우지 인구를 끼고 있는 서울대 입구역 상권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서울대 입구역 상권의 하루 승하차 인구는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 상권을 3개로 쪼갰는데요. 서울대 입구역 1상권, 서울대 입구역 2상권, 서울대 입구역 3상권입니다. 이 상권을 분류를 한 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서울대 입구역 제1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면 여기가 서울대 입구역 3, 4번 출구, 여기가 5, 6번 출구입니다. 남부순환로를 끼고 3, 4번 출구서부터 굵게 5, 6번 출구까지 여기 관악구청 앞으로 해서 서울대 입구역 상권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좋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권 먼저 찬찬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제1상권의 주요 정보는요. 면적은 81,961제곱미터이고요. 전체 248개의
8개의 업소가 들어가 있는데 음식업이 96개, 서비스업이 41개, 도소매업이 111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주거인구가 2380명이 있고요. 직장인구가 4995명이 있고 일유동인구가 54,455명입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이 24개의 시설이 있고 학교는 없고 전철역 1개와 대중교통 2개, 버스 2개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주거인구, 직장인구는 제가 말씀드린 이 앞에 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숫자라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중앙동, 청룡동, 낙성대동, 은천동에 있는 인구가 아니라 요 표시되어 있는 네모 안에 있는 인구입니다. 자, 유동인구 볼까요? 이 안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지나가나 봤더니 남성 인구가 35,000명 정도, 여성 인구가 25,000명, 남성 인구가 3만 명 정도 채 안 되게 여성 인구가 25,000명 정도 이렇게 유동 인구가 성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연령별 유동 인구를 보면 10대도 있어요. 약 1,800명 정도 되어 보이죠? 그리고 20대는 14,000명, 그리고 30대가 12,000명, 40대가 약 9,000명, 50대가 약 8,000명, 60대가 많습니다. 약 9,500명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월별 유동인구를 볼까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월별 유동인구를 보면 여기 5만 명 선에서 쭉 그어보면요. 네. 5만 명 이상 항상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1상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 7월, 5월에서 7월, 9월까지가 가장 많아요. 7만 명까지도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중, 주말, 요일별 유동인구를 보면 주말은 얼마 없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5만 얼마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약 8만 명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8만 명 정도, 5만 명을 넘어섰으니까 주중에는 보시면 총 인구니까 30만 명 정도가 채 안 되고요. 요일별 유동 인구를 보면 여기 보면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약 5만 5천 명 정도, 화요일이 가장 많아요. 약 6만 명 정도, 목요일이 그 다음으로 많고요. 약 여기도 6만 명 정도, 목요일과 화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6만 명 정도고 나머지는 약 5만 명 정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적다고 보면 됩니다.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보면 시간적으로는 아침 6시에서 12시까지가 가장 많아요. 약 15,00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6시에서 이게 몇 시라고 해야 될까요? 저녁 6시에서 9시까지가 약 13,000명 정도 이렇게 유동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는 주거 및 직장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사는 주거 및 직장인 인구는 남성이 약 1,100명 정도, 여성이 약 1,220명 정도,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약 700명 조금 넘고 30대가 약 450명, 60대가 많아요. 똑같이 450명 정도로 보여지고 20대, 30대 인구가 가장 많다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직장인 인구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2,250, 여성은 2,700명 정도 있고요. 직장인 인구는 30대가 아니라 여기 40대이죠. 40대 직장인 인구하고 60대 직장인 인구가 가장 많아요. 1,030명 정도로 보여지고 30대 직장인 인구가 그 다음 1,010명 정도, 20대 직장인 인구가 800명 약간 넘습니다. 이렇게 주거와 직장인 인구를 볼 수가 있고요. 소득을 본다 하면 소득 부분에서 보면요. 소득은 성별 소득 현황에서 남성의 소득이 325만원, 여성의 소득이 약 260만원 되고요.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보면 남성이 약간 많아요. 350, 여성이 약
275만 원 정도로 그 소득이, 성별 소득이 보여지고요. 연령대별 소득 현황을 보면 주거 인구를 먼저 볼게요. 주거 인구 중에서 20대는 170만 원 이하가 24.3%, 170에서 250만 원 이하가 33.9%, 250에서 330만 원 이하가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대는 170에서 250만 원이 26.5% 차지하고요. 250에서 330만 원이 가장 많은 인구인데요. 38.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330에서 410만 원이 15.4%, 그리고 40대는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여기 27.9%의 250에서 330만 원의 소득, 그리고 410만 원 이상이 26.8%, 그 다음으로 많고요. 330에서 410만 원이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는 어떨까요? 50대는 250에서 330만 원의 소득이 월소득이죠. 28.3%, 4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27.9%를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330에서 410만 원이 21.8%입니다. 약간의 고소득층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60대는 24.3%가 250에서 330, 36.4%가 170에서 250입니다. 여기에 있는 주거 인구의 소득은 그 청룡동, 그 다음에 중앙동, 낙성대동에 사는 사람들의 그 주거 인구의 소득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 인구의 연령별 금액 구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낙성대동, 청룡동, 그 다음에 중앙동의 인구, 중앙동에 위치한 직장인 인구입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170만 원 이하가 29.7%로 두 번째로 많고요. 170에서 250만 원까지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직장인이 40.7% 가장 많습니다. 20대에서. 그리고 250에서 330만 원이 24.3%를 차지합니다. 30대 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소득은 170에서 250만 원까지의 소득을 가진 직장인 인구가 30.2%, 그 다음에 330에서 410만 원을 가진 소득을 가진 직장인 인구가 14.2%이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27.8%가 250에서 33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7.1%가 41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갖고 있고요. 26.5%가 330만 원에서 41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0대인데요. 50대는 25.9%의 인구가 250만 원에서 33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31.8%, 제일 많은 거예요. 50대. 41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대는 23.6%가 250에서 330만 원, 33.1%가 170에서 25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소비는 어떨까요? 소비는 여기 그 청룡동, 중앙동, 낙성대동에 살고 있는 남성이 월 평균 140만 원의 소비를 하고요. 여성이 월 평균 13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합니다. 주거 인구 중에서. 여기 안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 인구는 약 월 평균 160만 원 조금 넘게, 월 평균 160만 원 조금 넘게 남성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여성은 약 150만 원 정도의 직장인들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소비 현황을 보면요. 연령대별 소비 현황을 보면 주거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게 30대와 40대로 나타나지는데, 여기 보시면 약 한 달에 16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50대 140만 원, 그 다음이 20대 120만 원, 그 다음이 50대 약 110만 원 정도의 매월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소비 현황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보라색 40대. 40대가 가장 많은 소비를 합니다. 직장인 210만 원 월 평균. 그 다음에 30대가 그 다음인데요. 약
80만원 월 평균, 그 다음에 50대도 동일하게 보여지는데 약 180만원 채 안 되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청룡동, 낙성대동, 중앙동에 살고 있는 주거인구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주거인구의 소비 금액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가 2등급인데 1등급 보도 68점으로 알고 있어요.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의 살아있는 상권이라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권이 살아있다고 보여지고요. 보통 2등급이면 좋은 상권입니다. 자, 2등급인 여기 서울대 입구역 1 상권을 한번 뽀개보겠습니다. 성장성을 20점이라고 간주한다면 여기 서울대 입구역 상권은 14.4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증감 분석, 전년 동월 대비 전체 매출 규모의 증감률을 보는데요. 10점에서 6점.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권 매출 비중은 5점에서 3.4점, 예상 성장률은 5점에 5점을 받았습니다. 여기 성장성에는 예상 성장률이 가장 높은 5점을 받았고요. 성장 지수는 14.4점. 입니다. 다음은 안정성을 보겠습니다. 안정성은 20점 만점에 11점을 받았는데요. 변동성이 1.1, 점포수의 변동률이 굉장히 많고요. 운영연수가 5점에 5점, 해당 지역의 점포수 운영연수인데 이제 운영연수가 약 5년에서 6년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휴폐업률이 4.9점, 휴업이나 폐업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매출이라던가 점포수의 변동률은 계속 있습니다. 네, 영업력은 14.3점인데요. 공급 대비 수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공급 대비 수요가 넘쳐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9.6점이고요. 전표별 매출 편차가 별로 없어요. 4.7점. 기간별 매출 편차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서울대역 상권이다 보니까 계절이라던가 주말 상권, 주말 그리고 평일에 따라서 매출 편차가 크죠. 그래서 매출 편차 너무 커서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력 보면 14.7점이에요. 상권 규모로 보면 7.5점 중에 7.5점. 네, 구매력이 굉장히 매출액이 좋고요. 건당 결제 금액은 작아요. 20대, 30대가 많아서일까요? 7.5점 중에 2.2점을 받았고요. 소비 수준은 5.5점 중에 5.5점. 소비 수준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상권 매출 규모도 높고 구매력이 20점 중에서 14.7점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집객력이 있는데요. 13.6점 받았어요. 유동인구가 10점인데 이 선택지 내 면적당 유동인구가 9.5점 거의 만점에 가깝게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나타나져 있고요. 배우 주거인구는 상업지구이다 보니까 주거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점, 배우 직장인구는 2.5점. 아무래도 상업지구 내에 그 직장인구는 많이 적겠죠. 그래서 시현적 지역 내에서 직장인구 별로 없고 그렇지만 집객력을 따지는 거죠. 집객력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가장 높은 점수이고 이렇게 따지면 13.6점, 타 지역에 비해서 좁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쪼개봤더니 구매력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낮게 나왔습니다. 성장성이 14.4점, 집객력이 13.6점, 구매력이 14.7점, 영업력이 14.3점, 안정성이 11점. 대체적으로 낮은 편은 아닌데요. 그 중에서 구매력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